전해드린 대로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 예, 저는 참 저 연설을 보고 제일 놀랐던 것이 윤 대통령의 영어 실력에 일단 제일 깜짝 놀랐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또 눈에 띈 부분 중 하나가 연설 말미에 언급했던 그 노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연설을 이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이 어떤 거였길래 여기 연설 말미에 소개가 됐습니까? 1989년 그러니까 89년이니까 34년 전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이때 그 연설하는 내용이 뭐냐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번영을 이루고 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런데 한국이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옵니다. 예. 언젠가는 한국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34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지키는데 정의로운 개입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0년에 한반도였다. 한반도가 최전선에 있지 않나요? 자유진영과 공산 전체주의와의. 예. 거기에서 과감하게 한반도에서 자유가 없어지는 순간에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구했다. 자유진영을 구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덕분에 쭉 이렇게 성장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국가로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가 됐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대목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받겠다는 대목. 노태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저 부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는 이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의원 연설에서 기립박수도 좀 나오고 박수도 여러 차례가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상하원이 저렇게 모이는 경우는 이제 뭐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에 수반이 오게 되면 극진한 예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기는 쉽지 않지만 연설을 결정을 하면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여줬고요. 435명의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535명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조금 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지금 영어 연설을 한 사람이 이제 몇 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된 것도 이제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인상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평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잘된 상하원 연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리버티를 너무 이제 강조를 한 건데 국내에서 했던 연설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인상을 주려고 한 의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티 그 부분이 미국에서는 프리덤과 리버티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 점은 좀 조금
보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 이 상하원 의원 연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뤄졌던 거죠.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애창곡을 직접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I'm gonna only sing.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자, 미국 가수인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을 했습니다. 자, 국빈 만찬에서 국빈 만찬뿐만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거의 뭐 처음 보다시피 하는 것 같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저도 낯설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사수에서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공개적인 식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다는 건 좀 드문광경이 한데 예. 대통령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계를 움직이는 운영하는 제국답게 굉장히 대접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알았을 테고 또 어떤 노래를 할 것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기타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권하면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준다. 미국 사람들이 키 크고 뭐랄까 싱겁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지만 정교할 때는 굉장히 정교한 거죠. 저런 부분은 좀 의전과 이런 데서는 좀 역시 잘하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광경들. 이 돈 맥클린의 저 기타를 준비한 걸로 봐서는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예. 돈 맥클린은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미국의 문화, 미국 제1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가 조율된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또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를 한 거고 그래서 미국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가수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저런 아주 한국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야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습니다.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호갱 외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상들끼리는 화기애애했지만 결국 뭐 실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벌였다는 거냐. 그럼 우리가 챙긴 건 뭐냐? 예.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대책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게 분명하니까. 예. 하지만 이번에 핵심은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문서이긴 하지만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아니 세상에 뭐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이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은 안 바뀔 겁니다라는 그 외에 이상으로 어떻게 뭐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 뭐 핵무기를 주면서 단축까지 줄 리는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이런 호객 외교 이런 것은 너무 뭐랄까 이미 준비된 말 같다. 이 결론을 안 보고도 이미 내려놓은 그 정치적 프레임에 맞춰서 야당 당수께서 말씀하신 거다. 안타깝다. 이거는 좀 인정할 것이 인정하고 우리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남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잘 풀어가달라 이런 요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협의 그룹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은 뭐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에 확장 억제 협의체가 차관급과 실장급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포장을 바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판을 이 컨설터티브라는 협의 그룹으로 바꾼 거니까요. 확장된 약간 더 나간 확장 억제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새로운 그룹 이름만 바꿔서 간판만 바꿔서는 안 되고 더 세밀하게 내실이 있게 바꾸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건 조금 간판이라도 지금 갈았는데 실제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IRA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레토릭에 그쳤다는 부분이 좀 섭섭한 대목이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형편을 보면 지금 급합니다. 근데 급한 거에 비해서는 미국은 사실은 얻을 걸 얻었어요. 핵 보유랄지 아니면은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된다랄지 하는 국내 여론을 한국의 여론을 무마시키고 회유하고 달랜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간판을 갈아달고 포장을 새로 한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기타 선물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는 섭섭함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 조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저희도 진상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김연아 의원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된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에 발빠르게 착수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겠다, 자, 이런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뭘로 덮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는요, 뭐 박문은요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저게 대한 참 뭐 말씀드리기가 뭐 좀 그렇고 어찌됐건 김연아 전 의원 부분은 이게 좀 정치권에서는 제 느낌으로 봐서는 좀 암묵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협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직의 시구의원들, 지방의원들로부터 공동사무실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운영회비라는 이름을 받아서 운영했던 것 같아요. 예. 느낌을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과정에서 아마 내부에서 분쟁이 생겨서 결국에 공천 헌금으로 줬다라고 내부 고발자가 생긴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조사를 해보면
뭐 김연아 의원의 말이 맞는 건지 적절하게 거뒀다고 생각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당의 다른 지금 지역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공천 흥금용으로 뭐 되는 건지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봐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외 당협 가운데는 저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보면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진상조사는 뭐 권한이나 상황이 돼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송영길 돌아오세요밖에는 지금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당이나 대표가. 그런데 기초적인 팩트, 검찰 수사와 충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팩트를 당이 알아야 대응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고요. 그 대응책 중에 하나는 앞으로 미국에 다가올 체포동의안 문제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급한 건 함구령입니다. 예.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지 마라라고 함구령을 내려야 되고요. 예. 그 사이에 뭐 정성호, 장경태, 뭐 박성준 뭐 이런 지도부에 있는 내거나 아니면 친밀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했고 또 송 대표가 돌아오니까 찬송가를 부른 박지원, 김민석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저렇게 누구는요 하고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연호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함구령을 내려라. 이것도 대책에 들어가고 대책 기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대표가 나서서 누구는요 하고 매일 이러는 건 가벼워 보이는 데다가 사과를 한 대표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상대 당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 그러면 당 자체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 자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왜? 사람, 인맥, 관행, 누군지 뻔하고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당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려 들어갈 거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감히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당 조사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만 좀 더 짚어보자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좀 해달라. 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 잘못한 결정이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취소를 그 양 당사자가 했잖아요. 예. 송 전 대표도 잘못했고 이걸 받아들인 김의겸 전 대변인도 잘못했고요. 이건 지금까지의 당의 설명이나 당의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취소한 걸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